이제 최근 한 댓글 중에 자녀가 자율전공 학부에 붙었대요. 그럼 2학년 때 전공을 고르잖아요. 이제 독수리님이 그 학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어디 학과를 가라고 추천해줄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학과가 1순위겠죠. 근데 없다 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또는 여러 군데에 이렇게 뻗을 수 있는 학과. 이제 최근에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기업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추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무난하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공대 중에서는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 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보셨습니다. 의대 치대를 포기하고 연대 화생공을 선택하신 독수리님을 보셨는데요. 독수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졸업하고 위치대 진학을 마다한 채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독수리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때 했던 생각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대학생분들이 뭐 학년별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했던 활동 중에서 취업이랑 관련된 활동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활동,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대활동을 해서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든지 고난을 극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자소서에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소서랑 좀 묶었던 뭐 그런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교 동아리도 했었고 서울의 꽃 대학연합 동아리도 했었습니다. 저랑 정말 똑같은 게 저도 동아리 활동 하나 적었었고요. 그리고 해외봉사 갔던 걸 적었고 면접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랑 저랑 똑같이 공대생이 봉사활동이랑 동아리를 적은 사람은 독수리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융합인재라고 할 수 있죠. 맞죠? 융복합 인재, 융복합 인재, 4세대 인재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 맞죠? 그렇다면 이제 대학생 때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제가 운동 동아리, 오, 운동 관련 동아리를 꾸준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아리 활동도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운동 동아리를 하면 확실히 좀 이렇게 유대감 그리고 어떤 이렇게 운동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성취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덜 게을러지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모여서 스포츠를 하고 다 같이 뭐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아가도 꼭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당연히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이건 반드시 안 하겠다. 역시 학점이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동기들보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덜한 느낌.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약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끊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히는. 네. 근데 이제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좀 얕게 이해를 했더라도 전반적으로 해서 결국에 시험을 잘 보고 학점을 잘 받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제 학점을 좀 챙길 것 같다. 좀 많이 챙길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대결을 할게요. 학점을 4점 넘는 대신 공부만 하기 vs 학점은 지금과 똑같이 대학생 하기.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 지금 결과가 만약에 지금의 회사원으로 동일하다. 그럼 당연히 후자죠. 근데 이제 전자로 살았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의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학점이 좋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맞습니다. 학점이 낮다고 좋은 데를 못 간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학점이 높으면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뭐 수능 공부랑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의 선택은 후자. 지금과 같은 학점. 맞습니다. 실제로 스카이 나오고 학점 4점 넘는 사람들도 하이닉스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봤을 때 조금 되게 결과론적으로 똑같잖아요. 동일 임금이죠.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4점대 중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놀면서 학점까지 챙긴 건가요? 그런 멋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친분이 있고 같이 놀고 이제 함께 술을 마시고 4점대인 친구가 되고 저는 3점대인 친구가 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4점대라는 게 이제 사실 뭐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니다. 맞죠. 제일 중요한 게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가장 어리석은 게 놀 때 공부 생각하고 공부할 때 놀 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하시는데 면접 당시 기억에 남는 질문. 면접 당시에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은 지원 동기. 아무래도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원 동기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어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대답을 이렇게 좀 직무랑
잘 엮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겠지만 근데 그 질문이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았나 답변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방금 독수리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지원 동기를 알려면 회사, 산업을 알아야 되고 이 지원 동기랑 직무를 엮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랑 산업이랑 직무에 대해서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앞으로는 돈을 많이 모아야죠. 일단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의대 정원이 됐잖아요. 다시 하지만 도전? 이미 늦었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롤백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이제 열심히 모아서 뭐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좀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는 학점이 3점 초반이면은 안정적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화공기사를 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생 때 돌아가요. 대학생으로 기사를 하나 딸 거예요. 네, 그러면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셔도 화공기사를 따실 건지 아니면 다른 기사를 따실 건지. 기사를 안 따고 학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학점이 안 좋은 학점과 기사 자격증이랑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학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사 자격증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면접관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래서 기사 공부보다는 일단 학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기사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히포님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파악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학점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독수리님도 되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졸업을 한 이상은 학점을 바꿀 수 없으니까 다른 걸 하되 졸업을 하지 않는 대학생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학점 공부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록 저도 낮은 학점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걸 했던 거고 저도 뭐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학점 관리를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학생의 기본은 학점이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학공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거는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요새 이제 아무래도 취업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대학교 입결도 같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학공학과가 이제 요새는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다른 공대보다 이제 입결이 낮은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제 취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저의 후배들도 그렇고, 네. 하지만은 화학공학과는 이제 좀 넓게 배우는 만큼 오히려 좀 이렇게 무궁무진한 길을 펼칠 수 있다. 네,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자기의 진로를 조기에 설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 한 댓글 중에 한 학부모님께서 자기 자녀가 자율전공 학부에 붙었대요. 그럼 2학년 때 전공을 고르잖아요. 이제 독수리님이 그 학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어디 학과를 가라고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학과가 1순위겠죠. 근데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또는 여러 군데에 이렇게 뻗을 수 있는 학과. 이제 최근에 생각했을 때는 화학공학 또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기업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추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무난하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공대 중에서는 화학공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화학공학과 최고! 아직까지는 최고입니다. 아무리 정유석과 산업이 어렵다고 해도 화공이 그렇죠. 최고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석과가 좋았을 때는 화공의 위치는 말이 안 되죠. 전화기라는 명칭이 있었죠. 화전기 아니에요. 화전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전화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맞아. 화전기 정도로 전자전기가 맨 앞에 있는 게 좀 킹받긴 한데 부를 수 있게 쉽게 그럼. 부르려면 네. 어쩔 수 없죠. SYK 그렇다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취업 준비하는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취업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뭐 행복한 고민,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사소한 고민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 항상 이 멘탈을 다잡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인드로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갑자기 한 질문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취준생들이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아니면 다른 중견이나 그런 기업들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대기업만 도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력 없이 대기업만 계속 도전을 한다, 아니면은 뭐 중소 중견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대기업을 준비한다 했을 때 독수리님의 선택은? 저는 대기업만.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중소 중견은 이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극단적인 예로는 이제 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저희 자대대학원으로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네, 다시 들어갔던 분들도 있고, 퇴사 후에 준비해서 대기업으로 들어갔던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예측하기가 쉬운 반면에 중소, 중견기업으로 갔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가능성, 변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기업을 준비한다라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상
첫 직장을 대기업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치대를 포기하고 연대 화생공을 선택하신 독수리님이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